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준비한 그 ERP 시스템, 클라우드형 이제 ERP 시스템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근복 이사께서 저희 제품을 간략히 소개한 그 장표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저보다 더 요약을 잘 하셨어요. 네? 셀프 컨설팅.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주안점인데 다시 한번 그 이 이사님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KS 컨설팅이 어떤 회사냐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고 저희가 만든 클라우드 ERP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저희 ERP 시스템을 이제 서비스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그 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S 컨설팅은 97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5년 정도 ERP 시스템에 대해서만 주로 컨설팅만 했었어요. 그래서 SAP, 유니-ERP, 영림원 ERP, 이런 ERP 솔루션들을 가지고 ERP 컨설팅을 위주로 했던 회사입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역을 보시면 98년부터 저희가 ERP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는 정보 시스템 진단 사업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에는 ERP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컨설팅 요구들이 좀 있어서 ISP나 PR, BPR, ERP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론을 좀 연구를 해서 그 사업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소를 신설해서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 클라우드, 오늘 보여드리는 이 클라우드 ERP를 만들어서 좀 공급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제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2013년도 작년에는 이 만든 제품을 사업화를 하기 위한 사업본부를 신설해서 사업 준비를 해왔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회사 소개하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주로 ERP, 이제 클라우드 ERP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클라우드형 ERP 시스템 에버라는 제품을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은행 거래 내역을 이제 가져오기 하는 그런 스크래핑 엔진들을 탑재하고 그런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ERP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하던 ERP 컨설팅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ERP에 대한 고도화 컨설팅도 있고 고도화를 하기 위한 이제 고객에 대한 지원 또는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셀프 컨설팅 도구인 만능 K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약간 이 올드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중소 규모 기업에 좀 먹힐 수 있는 용어를 뭔가 정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셀프 컨설턴트 이름을 할까 하다가 이 도구만 통하면 ERP 시스템 구축하는데 다 통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만능 K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컨설팅, PR, BPR, ISP 이런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ERP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는 돈 버는 부서가 이제 두 개죠.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 것이고 컨설팅 사업으로 돈을 벌 것입니다. 그 외에 경영연구소가 있어서 각각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성원들이
KS 컨설팅 이름으로 또는 뭐 SAP 이름으로 영림원 이름으로 뭐 이런 이름들로 이제 수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리온쿠첸, 뭐 토비스, 도모전기 이런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부터 뭐 엠텍비전, 뭐 CK코엔, 쉘라인, 내추럴인도텍 이런 회사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많이 수행을 했던 경험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왜 클라우드형 ERP를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ERP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02년도, 2001년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해서 뭐 1만 개, 3만 개 중소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ERP 업체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ERP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늬만 ERP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돈 비싸고 좋은 ERP가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무늬만 ERP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도 좀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 업무 위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를 이제 기록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가 이제 통합하는데 뭐 어떤 부분은 통합이 되고 어떤 기능은 통합이 안 되고. 그리고 회사가 발전함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무늬만 ERP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발전할 때 그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바꾸는 거죠. 뭐 좀 좋은 ERP, 좀 통합된 ERP로 이제 바꾸는 이런 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 있고 비싼 이런 ERP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비싸고 좀 좋은 ERP를 도입을 했더니 그럼 과거에 무늬만 ERP였던 ERP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커버리지가 되느냐? 좀 부족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저도 그런 ERP 구축을 많이 해왔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구축하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도 또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뭐 구축형 ERP를 뭐 판매를 해봤지만 그 비용의 구성이 제품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컨설턴트 비용, 커스터마이즈 비용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그 50% 정도 차지하는 비용이 컨설턴트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라이센스 한 7, 8천만 원, 컨설턴트 7, 8천만 원, 커스터마이징이 뭐 4,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5천에서 2억 5천 그 사이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들을 투자해서 구축을 해 놓으면 내가 기대했던 통합 시스템이 운영이 되느냐. 또 안정화하는데 뭐 1년.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위 업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좀 존재해 있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계약 금액 대비 유지보수 금액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월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이제 지불이 되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해소하고자 또는 요즘 트렌드도 이 SaaS 비즈니스가 이제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좋은 클라우드 ERP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 ERP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구축이 가능하고 초기 도입 비용도 절감하고 전산 시설을 갖추는 시설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했고요. 거기에다가 구축형 ERP가 갖고 있는 장점, 업무간 통합된 원가 시스템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뭐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또는 다양한 업무, 오늘 발표드리는 거는 전자제조업종용 ERP지만 뭐 유통업종용, 제약업종용, 서비스 업종용, 프로젝트 산업용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을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는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정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 정보 시스템 회사의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ERP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 에버라는 제품이 됩니다. 시스템 에버는 뭐 이 그림은 다들 아시죠? 뭐 여러 가지 ERP들이 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 급여, 회계, 원가, 영업, 물류, 생산, 구매, 품질, 외주, 수출, 재고 이런 이제 각각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뒀던 것들은 좋은 ERP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컨설턴트 비용을 줄여서 고객 스스로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했고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이름을 아까 만능P라고 했고 각각의 업무 분야별로 전체 업무에 해당하는 환경 설정, 회계, 인사, 영업, 물류, 생산, 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설정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업무별 세부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점심 먹고 다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제 제품은 기존의 구축형 ERP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5년 동안 ERP 시스템을 컨설팅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컨설팅 도구를 만들었고요. 전체 모듈이 통합된 계획, 실행, 점검하는 플랜도시 경영 사이클을 그대로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놓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오늘 공개하는 이 서비스 모델이 SaaS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회계 모듈만 사용을 하겠다 하면 회계 모듈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시면 되고 전체 업무를 다 사용을 하겠다 하면 전체 업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의 요금마다 요금을 이제 지불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프로세스의 요금을 또는 그 프로세스를 내가 이번 달에부터 추가로 사용을 하겠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다른 이 프로세스를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추가 제외하는 부분들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리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특화돼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있어서는 저희 시스템만 사용을 하셔도 추가로 개발해서 사용할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발이라서 오늘은 이제 전자제조 업종 것만 저희가 모델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유통업체인데 이거 쓰겠다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정보 시스템이 커버리지가 안 돼서 정보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고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베이직 단계, 스탠다드 단계, 프리미엄 단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베이직 단계의 프로세스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다가 회사가 매출액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했을 때 우리는 프리미엄 단계의 프로세스를 다 쓰겠다 하면 자유롭게 프로세스 확장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포함해 놓은 것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탑재했고 은행 거래 내역을 가져오기 위해서 회계 전표로 자동으로 발생하게 하는 이런 스크래핑 기술도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대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저희 김태형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인 화면들, 이런 이제 포탈 화면들은 베이비얼 스킨, 색상, 메뉴 이런 것들 다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ERP들이 다 갖고 있는 기능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 인증, 권한, 즐겨찾기 이런 기능들을 이제 메인 화면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반 사용하는 화면에 가보면 이제 다국어라든지 발음하기 이런 설정하는 기능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ERP를 사용을 하면서 화면을 한 화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상세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편리성, 또는 제 상단에 내가 자주 가는 그런 홈 사이트들을 링크하는 기능들, 또 하나 굉장히 편리성이 이제 증대된 이런 쉬터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엑셀 데이터로 보내기,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는 기능들은 다 저희가 편의성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아까 이건보 기사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저희 KS 컨설팅 시스템 에버가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에 구동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다국어가 된다든지 멀티 커런시가 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국가별 버전에 가면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이 다 저희가 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크래핑 엔진과 전자세금 계산서 엔진이 포함되어서 회계 점포까지 자동으로 발령이 되고, 또 하나 저희가 갖고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엔진의 가장 장점이 휴폐업, 부가세 신고할 때 휴업자, 폐업자가 나중에 저희가 걸러집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내장 세금 계산서 엔진은 휴폐업 사업자가 발행 시점에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이 되고, 또는 이 세부 데이터를 다 다운을 받아서 우리 시스템에 있는 그 부가세 신고 자료와 대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 저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증가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aaS 모델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저희 ERP 제품도 프로세스 단위로 선택을 하고 나는 사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자제조업종의 ERP는 79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사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6개, 인사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4개, 급여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6개, 이런 각각의 업무별 안에 프로세스가 있는데, 업무 안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도 예를 든다면 인사관리 안에 있는 4개의 프로세스 중에 나는 2가지만 쓰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 세미나 이후에 공개되는 서비스 포탈에 가시면 각각의 업종별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그 화면에 보면 각각의 서비스별로 요금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별로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안에 있는 인사기본기능 관리는 월 4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선택하시면 내가 이제 사용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런 이제 선택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ERP 시스템이 메뉴가 구성이 될 겁니다. 메뉴가 구성이 된 구성된 내용 중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이나 컨설팅의 내용들을 셀프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그런 환경 설정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출하 관리를 사용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주문 관리에서 바로 매출 관리를 바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설정이 가능을 하고, 나는 출하 관리를 사용을 하겠다, 수주 관리에서 출하 관리를 거쳐서 매출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놨지만 업무 안에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회사는 수불 관리 안정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다 한다면 4번, 5번, 6번 프로세스만 선택해서 도입이 됩니다.
나는 생산, 판매, 자재, 구매에 통합된 어떤 그 프로세스를 도입을 좀 하고 싶다 한다면 2번 프로세스부터 10번 프로세스까지 선택해서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 외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셀프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해서 회사 내의 현업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방 직원들, 프로세스나 사람이나 플랫폼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나 방문 컨설팅으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좋은 ERP를 구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또는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됐다 안 됐다를 보는 게 뭐 ROI를 많이 측정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또 외부의 컨설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 회사가 2억을 투자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컨설팅을 받습니다. 뭐 저도 그런 컨설팅을 또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제 셀프 컨설팅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잘 됐나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할 건데요. 그 지표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가 요 앞 페이지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수불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불 안정화가 됐느냐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수불 EM 수준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또는 재고 정확도가 올라갔느냐를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 산출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내가 수불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결국 수불 안정화 됐구나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십시오라는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 에버라는 클라우드형 ERP는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컨설팅 경험에서 갖고 있는 업종별 표준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전자제조 업종 이제 프로세스가 담긴 전자제조 ERP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전략. 저희가 이제 구축형 ERP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상이나 회사 내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정책.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온라인에서 사용료도 내고 온라인에서 뭐 요청도 하고 백업 요청도 하고 나 탈퇴도 할게요 또 중지도 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담아놓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고 전산실을 운영하듯이 저희가 이제 백단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운영 전략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뭐 이런 업종별 제품을 만들기 편리하도록 저희가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ERP를 만들기 위한 ERP 엔진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추가되더라도 이 업종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별 ERP를 가지고 고객 스스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능 K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 좀 부족하면 저희가 15년 동안 컨설팅만 하던 컨설턴트들이 원포인트로 컨설팅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고객들은 이런 업종별 ERP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이거 첫 자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안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회원 가입도 하고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 수강 이제 제가 이제 집합 교육을 좀 시킬 텐데요.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고 이 교육은 다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 설정에 필요한 이제 셀프 컨설팅 도구인 만능페이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컨설턴트가 하던 역할을 자동화 도구가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만능페이라고 하는 도구는 질의응답식으로 하게 됩니다. 귀사에
법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B사의 사업자 번호는 어떻습니까? B사의 수불 구분은 어떻습니까? B사의 계정 과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식으로 다 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ERP 컨설팅을 하러 가보면 보통 업무 면담을 하죠. 분석을 하죠. 프로세스를 그리죠. 투비 프로세스를 그려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초 자료들을 설정을 해서 대체로 컨설턴트가 설정을 합니다. 그게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을 저희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초기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죠. 기초 재고라든지 초기 잔여 이런 것들도 이 맞는 K를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해놓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 스스로 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가서 이제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이런 단계로 정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공개할 저희 서비스 포탈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systemweaver.kr 접속을 하시면 이 서비스 포탈이 접속이 될 겁니다. 내가 이제 식사 이후에 이 서비스 포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메뉴는 시스템웨버나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ERP 서비스를 신청, 그 각각의 모듈에 대한 소개, 교육센터, 고객센터에 대한 FAQ, 이제 질문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그런 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하면 프로세스별로 선택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레벨을 저희가 편의상 묶어놨는데 이름을 베이직 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관리에 있는 모듈은 다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가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급여 모듈에도 보면 나는 요거 업무만 먼저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뭐 나는 이제 중도정산이나 연말정산,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난 이건 수작업을 하고 뭐 요 부분만 쓰겠다 해도 되고, 우리는 인원이 50명 돼서 요 부분도 같이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는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좀 사용하고 싶다, 또는 뭐 인사평가, 그럼 우리는 일용직이 많다 그래서 일용직 모듈을 쓰겠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1단계에 있는 프로세서와 요거만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이 원가 부분은 3단계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RP 컨설팅을 해보면 원가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시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려요.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제일 먼저 수불 관리죠. 수불을 맞추지 못하면 원가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불 관리 안정화가 저희가 모토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권장을 하는 이유가, 더하기 빼기만 정확하면 원가 시스템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가 계산만 돌리면 지 혼자 계산 다 해가지고 결과치를 보여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베이직 단계에서는 수불을 맞출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전산실도 없고 전산관리자도 없고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출고를 정확히 해놓으면 향후에 원가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셀프 컨설팅을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 목표는 고객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안정적으로 또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ERP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보면 현업에 있는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이 ERP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방법, 교육 툴,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친절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 놨고 파일, 교재 매뉴얼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오늘 공개되는 거가 제가 생각하는 이 친절한 상태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앞으로 지향하는 거는 이 친절한 교육 툴이 이제 제공이 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크게 사용자를 위한 과정과 관리자를 위한 과정, 또 저희가 방문해서 컨설팅에는 원포인트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놨는데, 크게 인사급여, 회계, 자금, 영업수출, 구매, 수입, 생산업과에서 하루 종일 하는 교육 과정을 잡아놨습니다. 관리자한테는 이제 컨설팅 도구인 이런 도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정보 데이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로 두 가지 과목을 해놨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국내에 많지 않아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ERP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처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 요청부터 해서 서비스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데까지 24시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뭐 긴급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꼬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원격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와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전산요원이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우리 데이터를 좀 지워주세요, 우리 데이터를 좀 백업받고 뭐 지워주세요, 이거 잘못 넣었는데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확인 작업이나 또는 그래서 권리자라는 부분을 제가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꼭 이 데이터 지워도 됩니까? 라는 이런 확인도 하고, 또 백업도 받아달라고 하면 이게 진짜 요청한 사람이 관리자인지 아닌지 그 인정도 하는 작업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시스템 지원 파트에서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 시스템이 항상 최적화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직을 내부에서 갖춰가고 있고, 그 내부 지원팀은 각 업무 영역별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을 계획이고 일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번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케이스 컨설팅이 클라우드 ERP 엔진, 그 이름은 이제 저희가 아직 명명을 못했지만 그 엔진을 가지고 업종별로 런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약업종 ERP를 또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가면 이 제품, 전자제조업종 제품과 제약업종 제품이 완벽한 모바일 환경에서 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버전을 다시 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프로젝트 산업에 필요한 ERP를 1월 달에 저희가 또 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는 유통업종의 ERP를 공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업종을 이제 쉽게 빠른 시간에 또 이렇게 런칭을 할 수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ERP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운영이 되는 건 엔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제약업종 ERP는 중소제약업종을 타겟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도 보니까 각각의 세부 업종들이 있어요. 병원용 약을 만드는 업종이나 또 약국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좀 구분해서 업종 전문화된 하나의 모델들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버전은 전자제조 업종과 제약업종에 있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다 구동이 되는 버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프로젝트 업종은 프로젝트 산업 중에서도 제조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주로 업종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는 프로젝트별 원가가 이제 제공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할 겁니다. 유통업종은 유통업종 특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바코드와 코스가 연동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이